내가 돈을 투자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돼요. 1000만 원의 강의를 들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했다면 저는 더 빨리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날리더라도 배우는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탄탄대로인 사람은 없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건 약간 사기꾼이에요. 디폴트 값이 비바람과 폭풍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디폴트 값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 와이프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한 내용을 제가 책에다 써놨거든요. 처음 읽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 이제 흥미를 가지면서 더 몰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이제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가까웠던 거죠. 그 상태에서 집중력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인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하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을 읽어가는 것도 한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이제 한 50권 정도 책을 꾸역꾸역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앉은 자리에서 읽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50권을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지식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뭔가 집중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변화였었고 그러니까 50권을 집중도 있게 읽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100권까지 읽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찰력 있는 문장들을 그냥 내버려서 흘려가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100권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삼국지, 열국지, 역사에 대한 것들, 그 정보량이 쏟아지는 글들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그 최근에는 뭘 읽었는데 논어를 읽었어요. 논어 해설서. 이제 100권 넘어가면서부터 부동산, 경제, 주식 이런 책들을 권유하면서 제가 실제 하고 있고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고 노출시켰던 거죠. 부동산 매매할 때 꼭 데리고 다니고 임장할 때 꼭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150권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막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빌딩 투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투자는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50권은 읽어야 어느 정도 레벨 성취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아무 책이나 좋아하는 걸 읽어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설도 넣긴 넣었어요. 왜냐면 5권 정도 어려운 걸 읽으면 한두 권 정도는 재밌는 걸 꼭 읽혀야 되더라고요. 100권까지는 소설책이 한 10권 정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소설도 막 포함시켜가지고 읽게 하고 에세이 같은 것도 재밌는 거 읽게 하고 시집 같은 것도 읽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쉬는 텀도 주면서 그러니까 한 5-6권마다 쉬는 책 한 권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권까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부록에 보면 제가 좋은 책들 한 30권 추천해놨어요.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어떻게 되냐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안 돼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하네? 맞아. 그러니까 굳이 자기계발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럼 거기서 성장이 정체가 돼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누구나 한 번씩은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번 성장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껴가지고 부딪혀서 깨닫게 되면 자기계발서가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단계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계발서 다시 재밌어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의미 없는 자기계발서, 성과 없는 사람이 쓴 뇌피셜 자기계발서 진짜 너무 극혐하고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알짜만 담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그것만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뭔가 약간 성공의 정석이다? 이런 느낌. 그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 교과서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저 딱 그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계발서를 좀 덜 읽으신 분들은 정보의 양이 많아서 실천하고 또 보고 실천하고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계속 꺼내가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진짜 이제 쓰시는 분의 마음이 읽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 의도가. 사실 사람들이 통찰력 있는 문장이나 통찰력 있는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걸 되게 많이 못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적고 써라. 너무 뻔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뻔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 알잖아요. 시크릿 책 다 읽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 아는데 실제 해봤냐고 하면 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거의 다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목표를 글로 작성해봤냐라고 하면 작성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근데 글로 작성하고 나서 그걸 시각화를 시켰거나 매일 이야기하거나 매일 써보거나 없죠. 왜? 이미 성공해서 떠나갔거든, 평범한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뻔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무언가를 읽었을 때 이 얘기를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적용해봤는가를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00%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뭔가 책을 내가 3시간을 들여서 읽었으면 그래서 한 문장 정도는 나에게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내신 수업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쓰레기예요. 뭐 다 너무 못 가르쳐서 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거든요. 그 선생님이 1시간 수업을 하는데 너한테 단 하나의 개념어도 못 가르쳐주니? 단 하나의 수학 문제도 못 가르쳐주니? 단 하나의 단어도 못 가르쳐주니? 나는 1시간 수업 들었을 때 그 단어 하나라도 너가 얻어간다면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효율을 추구하는 맞아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1시간 동안 뭘 들었으면 여기가 다 이제 1시간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문장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미가 있다. 그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지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돈을 투자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면 내가 투자해야지가 라고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2017년에 제가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되게 재밌죠? 이게 네이버 베스트셀러를 7주간 하고 태국으로 번역 수출도 됐던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썼을 때 그 혹시 총각내 야채 가게를 네. 아세요? 네. 이영석 대표님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소수의 이제 사업가들과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강의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랑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시리즈 강의다. 들으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다. 근데 1,000만 원 저는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아예 뭐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1,000만 원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1,000만 원 투자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 무슨 강의를 1,000만 원짜리 강의가 있냐. 사기꾼이다. 그리고 강의팔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팔짱이 껴있으니까. 한 번도 그 세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할 땐 이거죠. 그 1,000만 원의 강의를 들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내가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1,000만 원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빚을 1,000만 원 내가지고 인생을 투자했다면 저는 더 빨리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급격한 성장을 이뤘을 때는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생각해요. 진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날리더라도 배우는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난들이 있냐면 제가 처음 학원을 설립했을 때에는 되게 작은 교습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잘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들어오냐면 민원이 들어와요.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학원을 한 달 동안 정지를 매기고 그래서 학원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한 8번은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학원을 폐업 처리를 했어요. 근데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공격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제가 11월, 12월에 학원을 쉬어요. 네. 왜냐면 수능이 끝난 달이어가지고. 근데 딱 그 시점에 학원을 폐업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습소를 폐업 처리하고 학원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한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학원으로 재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낄 게 없는 거죠. 뭐 법에서 뭔가 저촉될 만한 것도 싹 다 정비해냈고 민원 들어오면 제가 법을 더 잘 알아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까지 확장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판매를 하게 되면 전자통신 판매업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민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은 건들 게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원격 학원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3일 만에 원격 학원 처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하나 이런 실패가 들어왔을 때 쳐내면서 레벨업이 되고 쳐내면서 레벨업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그 움직이지 않았을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거니까. 지금은 이제 들어와? 나의 레벨업의 시간이구나. 약간 이거는 좀 넘산데.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 들어와라. 레벨업을 하자. 해탈. 해탈. 어차피 기본값이니까 비바람과 폭풍우를 한번 맞으며 가보자.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탄탄대로인 사람은 없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약간 사기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폴트 값이 비바람과 폭풍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디폴트 값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업은 항상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기본값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많이 부풀어진 건 있긴 하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누구나 견딜 수가 없다. 그럼요. 이걸 약간 지속하는 건 절대 오래 못해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건 더 어렵고. 저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요? 책을 쓰니까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 당연히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써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 책을 쓰면서 기회들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책 하나를 쓰니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계속 레벨업되는 단계로 들어왔었고 사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출판사랑 계약을 꿈꿨었냐면 김미경이 책 낸데 아니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알죠. 마이클 샌델이 책 낸 한경 BP랑 한국경제신문사랑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써 올렸었던 책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텐데 이 전에 썼던 책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란 책이 한번 대박이 나니까 그 책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왔었던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근데 책을 쓰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팁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책을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자비 출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성과는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는 갖고 책을 써야 종이와 책이 아깝지 않죠. 독자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근데 이 책은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도 되게 유익한 책이다. 보니까 김포외고의 고려대를 졸업하신 엄청 수재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바로 들었거든요. 해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죠. 외고를 나왔고 고려대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쉬는 시간마다 볼 차고 애들이랑 그리고 복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생이 저희 초등학교에서 제 반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갈 일이 있으면 저희 반을 피해서 돌아갔대요. 왜냐면 제가 맨날 앞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벌 서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은 했던 게 아니라 네. 너무 멍청했던 거죠. 지능이 되게 낮은 상태였었고 공부라는 걸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를 엄청 많이 생각했었던 학생이었었어요. 중학교 때에 뭔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쵸. 중학교 때 한 여자애를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의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동선을 이동하다 보면 학원, 학교, 독서실, 학원, 학교, 독서실 요 동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인데 그 환경 속에 같이 빠져들어서 가다 보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됐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친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자아상이 좀 설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4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전 과목 만점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됐었고 결국 그 단계를 밟아가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1년에서 한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년이면. 근데 1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제가 매각과 관련된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엑싯을 하는 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엑싯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장악률을 1%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시장 장악률을 1%를 유지하면 매각 제한이 온대요. 근데 그 1%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이게 수능 영어 시장에서는 수험생이 한 40만 명 돼요. 40만 명의 1%면 4천 명. 제가 오프라인으로 4천 명은 못 가르치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온라인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4천 명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시장 장악률 1%.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숫자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그중에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 장악률 1% 이걸 만들어가는 게 현재 가진 목표입니다.